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실은 다루기가 그렇게 편하진 않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악플도 많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은, 한 번쯤은 꼭 다뤄봐야 되는 주제인 것 같아서 오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한번 꺼내 봅니다. 바로 일론의 신변에 대한 리스크.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고, 자, 그러면은 계속 걱정만 하고 있어야 되는가? 안도할 수 있을 포인트는 없는가? 제가 좀 발견한 게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뒤에 이렇게 일론의 자서전, 뭐 전기문도 가지고 있고, 책들이 있는데, 뒤에 보시면은 이제 맨 위에 몰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황롱문 교수님께서 쓰신 이제 엄청나게 큰 인기를 끌었던 베스트셀러인데요. 100세 인생 에디션입니다. 이게 두 권이 나왔는데, 제 인생에서, 제 투자 인생에서 실제로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도 큰 도움을 받은 책인데요.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아서 올해 연말이 지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읽으려고 합니다. 지금 5번째 읽었는데, 자, 이 책에 지식 체계와 신념 체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매우 연관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 신념 체계에 사로잡힌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교적인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보통 지식 체계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이제 가지고 있는 신념이 똘똘 뭉쳐진 상태. 소위 말해 신념 체계에 이제 근거를 두고 모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 경우에는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설득력을 이제 얻기가 어렵습니다. 설득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식 체계에 기반을 둔 사람, 내가 항상 틀릴 수가 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더 이제 디벨롭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남들이라는 이야기를 경청을 하는데, 반대적인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경청을 하면서 한번 스펀지처럼 흡수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 체계가 지식 체계라고 책에서는 나오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설득력이 높다.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5년 넘게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이제 적지 않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보유수량을. 그래서 테슬라 투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투자해도 되느냐?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먼저 비판적인 어조로 이야기를 먼저 던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냥 좋은 이야기,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면전에다 얘기를 안 하겠지만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이 친구가 편향적으로 이제 사고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런 인식을 주는 순간에는 이제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 일단은 비판적으로, 이 세상에 어떤 기업들도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좀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던지면서 오히려 그것이 신뢰도를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신념 체계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저는 지식 체계를 우리가 이제 무장을 하고 이것을 디벨롭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도 항상 편향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려고 비판적인 시각도 항상 가지려 노력을 하는 것인데, 자, 일론의 신변에 대한 이야기도, 일론은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일론의 신변을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야. 그리고 위협한다 하더라도 이 지구가 일론을 구원해 줄 것이야. 자, 이것은 신념 체계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신념만 가지고, 그리고 일론이 정말 그런 신념을 가지고만 있다고 한다면은 신변 리스크가 줄어들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론의 신변에 대한 리스크도 지식 체계를 기반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2025년 2월, 2024년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2025년 2월 달과 3월 달에 머스크의 살해 위협을 암시하는 그런 이제 글들이 틱톡에도 있었고 X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머스크의 팀에 대해서 살해를 암시하는 그런 글들도 있었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벤스 부통령이죠. 벤스 부통령이네. 하여튼, 그 세 사람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저격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올해 11월 달에 실질적으로 그 글을 쓴 당사자가 실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일론이 계속 지금 살해 위협을 실질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념 체계로 절대 그럴 일이 없어라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일론도 이 부분을 알고 있고 실제로 위협을 받았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 제가 동굴 생활할 때 인터뷰에서도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인터뷰 때 그런 이야기를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 그 사람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었을 때 일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경호에 더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와 찰리 커크가 모두 총에 맞았습니다. 일론과 정치적 성향이 거의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인 신념 체계에 이제 중무장된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실제로 총을 맞았죠. 물론 결과가 다르게 나왔지만 어쨌든 그 일이 실질적으로 벌어졌었고, 일론도 그와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경고 메시지를 실제로 지금 증거로 100% 남아있는 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일론이 인지를 꽤 이전보다는 크게 하고 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빌 게이츠와 이제 좀 친화력에 대해서 뭐 쇼츠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빌 게이츠는 그냥 무시하고 어느 이제 회담 장소로 들어갔는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회담 장소에서 나올 때 매우 반갑게 일반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인터뷰가 즉석 인터뷰가 그렇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이제 인터뷰에 응했잖아요. 자, 사실은 경호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죠. 자, 그런 이제 리스크가 이제는 있었는데, 일론도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줄이고 있다. 예를 들면은 중국 방문도 조금 이전보다는 좀 줄였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제스처를 하고 난 뒤에 지금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도 매우 이제 강성의 어떤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는 정치적으로 그런 이제 조직이나 이런 이제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일론도 이것을 의식해가지고 유럽으로의 출장을 매우 이제 자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어 왔었던 이제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이제 살해 위협들, 그런 신변에 대한 리스크들을 이제 몸소 일론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경호를 더 철저히 하고 경호 인원도 늘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조금 안도를 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러면은 뭐 사실은 저도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은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최근에 있어왔던 사례들이 있잖아요. 물론 조금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안타깝게도 병을 얻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다시 그게 재발해가지고 병이 악화가 됐다는 이야기가 들렸을 때 각각 6에서 8%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스티브 잡스의 애플에 대한 영향력이 이제 많이 없었던 시절, 그러니까 이미 애플이 이제 정상 궤도에 완전히 올라간 상태에서 스티브 잡스의 미션이 거의 이제 핵심 미션 다 끝난 상태에서 그런 병을 얻었지만 그래도 15% 가까운 주가 하락이 있었던 것이고, 작년 12월 초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있죠. 거기에 CEO가 호텔 앞에서 이제 총에 맞았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가 당시에 610달러였다가 지금 260달러까지 갔다가 회복을 했지만은 여전히 340달러대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난 상태에서 반토막 여전히 머물러 있는 상황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테슬라는 주가 회복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V자 반등을 많이 하죠. 이번에도 그와 유사한 형태가 이제 벌어졌는데 저는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과 같은 주가 흐름은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보고 있고, 일론이 지금 계속 경호에 더 만전을 기하고 있고
아마 공공장소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워낙 이제 적이 이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미래 사업을 위한 발전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고, 그의 반대급부로 이제 기득권 세력들,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피해를 보는 또 집단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더 이제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일론도 지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공장소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생각만큼 이전보다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그 운신의 폭도 많이 줄여나가는, 뭐 이것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발전에는 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경호를 높여나가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일단은 안도를 좀 해볼 만한 그런 이슈인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다루기가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인 것만은 사실이지만은 일론의 영향력이 점점점 커지고 있고, 앞으로 일론의 스타일상으로는 이제 정치적 발언들을 계속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찰리 커크의 그 일을 겪으면서 일론이 많은 이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좀 충격도 받았을 거고. 그래서 뭐 전화위복이라고 한다면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겠지만은 투자자 입장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1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본인의 신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지금은 더 예의주시하고 신경을 쓰고 있고 이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지난주 인터뷰 때 일론이 제가 지금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핫코어 이슈라고 했던가요? 이제 인터뷰어가 이제 일론의 신변에 대해서 물었을 때 핫코어 이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변에 대해서 지금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뜻은 자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경호에, 자신의 안전에, 신변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있어 오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일론이 지금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아마 요새 보시면은 일론이 움직이는 반경이 많이 줄어들었다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다. 저는 이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러분들의 투자에 일론의 어떤 앞으로의 우리 테슬라의 어떤 장기 여정에 좋은 참고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